박스 라인이 조금 짧아서 이 TT 로고를 제가 돌려놨거든요. 근데 TT 로고를 돌려놓으니까 백스컴. 수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드디어 인텔 11세대가 공개가 되었네요. 마지막 14나노 공정이죠. 그 우리고 우려낸 마지막 바닥에 있는 그 엑기스를 맛볼 차례입니다. 과연 진국일지 아닐지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이 11세대까지 14나노 공정으로 온 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실 거고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14나노로 성능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신기한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오늘은 인텔 14나노 마지막 11세대 i9 11900K가 장착이 된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i5, i7 또 다른 CPU들 비교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오늘 영상 다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비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11세대 로켓레이크는 10세대와 같은 LGA 1200 소켓을 사용하고 있고요. 공정은 14나노로 같기는 하나 새로운 사이프레스 코브 아키텍처가 적용이 돼서 가장 큰 변화라면 최대 코어 수가 10코어에서 8코어로 내려갔고요. 대신 IPC가 대폭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PCI 익스프레스 4.0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i9과 i7는 8코어 16스레드로 출시를 하였고요. i5는 6코어 12스레드입니다. 10세대 대비해서 코어 수를 줄였는데 과연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줄지 하나씩 비교해 가도록 할게요. 그래픽카드만큼은 아니지만 CPU 역시 현재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품 시장에 담비와 같은 CPU가 될지 성능과 가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소개해 드리고요. 벤치마크 테스트랑 게임 테스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영상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감성으로 구성된 최상급 하이엔드 시스템이고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선 CPU 가격을 알 수가 없어서 얼마에 책정이 될진 모르겠으나 400만원대로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3월 31일부터 백스컴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떠있는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럼 부품 소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CPU는 앞서 소개해드린 인텔 11세대 대장 모델이죠. i9 11900K입니다. 8코어 16스레드의 멀티코어 구성이고요. 올코어 부스트는 4.8GHz이고 오버마진이 얼마나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아직 제대로 만져보질 못해서 그 부분은 차츰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i9 CPU도 공급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출시 전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출시가 됐을 때 얼마나 물건이 들어올지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구입하려고 맘먹었던 분들은 그냥 처음에 나왔을 때 사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비전 G를 사용을 했네요. 화이트 감성으로 맞추기에 딱 좋은 모델이거든요. 디자인만 놓고 보면 비전은 나올 때마다 와 이제 좀 완성이 돼가는구나, 더 깔끔해졌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메인보드예요. 10세대랑 11세대 인텔 CPU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11세대 CPU 사용 시 M.2 슬롯을 최대 4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텔 2.5GHz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전원부는 12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i9 CPU를 물려도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I/O 단자 쪽을 보면 USB 포트만 10개 정도 내장이 되어 있어서 좀 부족함 없이 주변 기기들을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PS2 단자도 하나 지원하고 있네요. 오픈마켓 기준으로 30만원대 초반이라서 저렴하다고는 할 순 없지만 지금처럼 뭐 한 300만원대, 400만원대 시스템을 구입한다면 메인보드 금액은 30만원대 이상을 보통 쓰시잖아요. 그럴 때 화이트 감성으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올로아이 워크램을 장착해줬네요. 8기가 3200, CL14램 4개로 풀뱅크 구성을 했습니다. XMP 적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삼성 B다이램이 들어간 메모리라서 오버클럭하는 재미가 또 인텔은 또 그게 또 좋지 않아요? 한번 램오버 하시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겠네요. SSD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젠4 1TB SSD를 장착을 해줬습니다. PCI 4.0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SSD의 성능 모두 다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조텍에서 새로 출시한 RTX 3080
3080 트리니티 화이트네요. 기존의 RTX 3080 트리니티 모델의 화이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모델 특유의 좀 깔끔한 느낌은 기본이고, 지금은 라이저 킷을 사용해서 세로로 세워줬기 때문에 측면부가 잘 안 보이는데 측면부에 LED 라인이 아주 예쁜 그래픽 카드입니다. 요즘 RTX 3080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도 극소량 들어온 제품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케이스는 옆에 보시는 거대한 모델이죠. 서멀테이크 뷰 51 스노우 에디션입니다. 빅타워 모델이라 뭐 높이도 높인데 두께가 꽤 큰 편이에요. 그냥 딱 놓으면 책상 한 켠을 차지하는 그런 제품인데, 크기가 큰 만큼 확장성도 좋고 지금처럼 구성하셔도 문제가 없고 커스텀 수행을 하셨을 때 아주 예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전면에 200mm 펜이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면에 120mm 펜 하나 이렇게 기본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라이저 킷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세워주면 이 하단부가 좀 허전한 거를 채워줄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펜을 추가하신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정방향으로 장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향하고 부품 구성 따라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 포커스 골드 GX1000 모델을 사용을 해줬고요. 1000W 전격 80플러스 골드 인증 제품입니다. 거기에 케이블 정리를 위해서 시소닉 다이렉트 모드 화이트 케이블로 슬리빙 처리를 해줬네요. CPU 쿨링은 서멀테이크 TH360 스노우 에디션을 장착해줬고요. 360mm 일체형 수냉 쿨러고요. 상단에 장착을 해놨는데 라디, 펜, 호스, 워터블럭까지 모두 화이트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장착을 할 때 호스 라인이 조금 짧아서 이 TT 로고를 제가 돌려놨거든요. 근데 TT 로고를 돌려놓으니까 기분 탓이겠죠? 이렇게 해놔도 예쁩니다. 이따 게임 테스트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도 잘 잡아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멀테이크 제품으로 해놔서 일체감도 좋네요. 그리고 메인보드 측면에 서멀테이크 퓨어 듀오 펜 120mm를 3개 추가 장착해서 좀 허전하지 않게 좀 꽉 차는 느낌 있게끔 세팅을 맞춰줬습니다. 최대한 부품 소개 빠르게 해본 거고요. 이제 게임 테스트랑 벤치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벤치 프로그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마크 타임스파이랑 파이널 스트라이크 그리고 시네벤치 R23을 돌려봤거든요. 제가 이 벤치 점수들을 신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비교하실 때 도움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게이머분들이 실제로 체감을 할 만한 게임 테스트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게임은 총 2가지 진행해봤고요. 배틀그라운드 풀옵션 FHD랑 QHD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던 FHD랑 QHD 풀옵션입니다. 배틀그라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양이 사양인 만큼 뭐 프레임 확실하게 잘 뽑아주고 있네요. FHD 기준에서 배그는 평균 거의 300프레임 가까이 뽑아주고 있고 하위 1%도 200프레임이라서 뭐 240Hz 모니터 쓰셔도 전혀 문제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QHD에서는 평균 230에 하위 1%는 160프레임 정도로 역시 아주 쾌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배틀그라운드가 고사양 게임이 아니잖아요. 기존의 부품들 테스트했던 프레임과 비교를 하시라고 배틀그라운드를 찍어본 거고요. 인게임 시 CPU 온도는 50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엔 사양이 훨씬 높은 호라이즌 제로던 벤치마크 영상입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FHD에서는 평균 145프레임에 하위 1%는 99프레임 정도가 나와줬고 QHD에서는 평균 120프레임에 하위 1%는 83프레임으로 FHD를 쓰실 때는 풀옵션 하셔도 144Hz 전혀 문제없이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QHD는 이 상태로 쓰셔도 전혀 문제 없는데 그래도 난 눈이 민감하다 140프레임 이상 뽑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옵션 조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 11세대 대장 CPU인 i9 11900K를 장착한 시스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버 성능이라든지 또 다른 CPU와의 비교들 그것들은 시간 많으니까 하나씩 테스트해서 다음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직 가격이 공개가 안 된 상태라 이 가격에 이게 좋다 아니다 말씀도 못 드리고 보시는 분들도 판단 못 하실 텐데 하루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공개된 가격 보시고 제품에 대한 평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좀 더 자세한 비교 영상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95%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